네, 광주 시민방송 1스튜디오고요. 지금 시간은 7시 35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 강우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호우특보, 호우주의보가 광주 지역 일대에 내려졌습니다. 간밤에 빗줄기가 새벽쯤부터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시간당 강우량 예보 신안동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8시, 그러니까 7시 때에 약 한 30에서 40mm 정도의 강우량을 보였고요. 8시부터 24mm, 9시부터 12mm, 그리고 10시부터는 4mm, 빗줄기가 점점 가늘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두세 시간, 새벽 시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어요. 그래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 1시간 동안 재난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신안동 지역은 과거에도 침수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도 있었던 지역이어서 이렇게 비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은 비상하게 대처해야 될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이 2020년 8월 8일로 기억되어지는데요. 그때도 시간당 80mm가 넘는 비가 이틀 동안 약 550mm,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졌었던 당시에 도로가 모두 물이 불어나서 차량의 절반 정도가 잠기는, 그리고 신안동의 신안동 삼거리 지점에는 비가 모두 복개 도로가 있잖아요. 이 복개 도로를 다 넘쳐나서 지하 침수, 차량 침수 같은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었죠. 네, 오늘만 하더라도 지난 그러니까 어제 예보상으로는 호우특보가 주의보가 떨어질 정도의 예보는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새벽에 갑자기 시간당 강우량이 30mm면은 강한 비로 분류가 되죠. 2시간 연속해서 30mm가 오게 되면 이렇게 주의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당 강우량이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만에도 갑자기 바뀔 정도로 요즘 비가 오는 양상이 실시간 시간당 예보도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지성을 띠고 있다는 점.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잠시만요. 어제 이 신안동의 예보가 이 시간, 그러니까 새벽 4시, 5시, 6시, 7시 예보가 1mm, 2mm, 3mm, 7mm, 그리고 8시에는 17mm가 온다, 이런 예보가 있긴 했었네요. 17mm, 한 15mm 이상 되면 강한 비로 분류가 되죠. 그랬는데 오늘 새벽 7시, 6시, 7시에 6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7시 1시간 동안 약 40mm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그리고 현재 8시에도 24mm, 이렇게 하루 전날 예보했었던 시간 단위 강우량도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비로 인해서 작은 피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쪽
그 상습적으로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요. 이 서방천, 북구 서방천 일대, 그리고 삼각동, 각화동, 문흥성당 일대 지대가 낮은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서구 화정동의 서석고등학교 일대도 지대가 낮아서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남구 백운광장, 효석동 일부 저지대, 그리고 광산구에도 곳곳에 지대가 낮은 곳에 곧 주민분들은 이렇게 호우특보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각별하게 정보들을 확인하고 기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웃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라고 하는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호우가 예보가 되면 그 집 주변의 배수로 빗물바지 이쪽에 평소에는 쓰레기나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빗물바지나 배수로 수시로 청소를 해주고요. 특히 비탈면이나 옹벽, 축대, 오래된 옹벽이나 축대가 있는 곳이 마을 곳곳에 많이 있죠. 여기는 혹시 상태가 예전과 다르거나 하지 않는지를 정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은 구청에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제가 금요일이어서 요즘은 이렇게 상가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러긴 합니다만 금요일 저녁에 불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상가를 많이 이용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담배꽁초나 쓰레기 이런 것들이 골목 곳곳에 쌓여서 배수로를 덮어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덮개를 걷어서 덮개를 이렇게 덮어 놓잖아요. 그걸 걷어서 빗물이 잘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지금처럼 기상특보가 내려지게 되면은요, 뭐 이렇게 큰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보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좀 평소에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경험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체감과 경험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러지 말고 원칙에 따라서 국민행동 요령 같은 거를 사전에 습득을 했거나 숙지해둔 사항에 따라 가지고 이 예경보에 따른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예경보 수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집이나 마을에서는 활용하시고요. TV, 라디오, 유튜브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 안전 디딤돌 행안부에서 만든 국민행동 요령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 디딤돌이라고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은 꼭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디딤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안전 디딤돌 앱을 설치하시면 풍수해 여러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는 국민행동 요령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 기상청 광주 기상청 어플도 다운 받으셔서 광주 기상청이 광주 곳곳에 동네별 시간 단위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가 시간 단위 30mm 이상 오는 걸로 예보가 되면 그 시간대에는 이동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시민방송은 이렇게 특보가 내려지게 되면 주파수 88.9MHz를 통해서요. 주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FM 88.9MHz
라디오 주파수 맞추시고요. 예. 우리 동네에 생길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소통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상적으로 지역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정보, 대피 장소와 그리고 대피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대피할 때 필요한 요령, 대피 요령 이런 것들 역시 안전 디딤돌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피 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특히 아동 그리고 한국말에 서투른 이주민 그리고 노약자나 와병 환자 장애가 있어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대피 장소, 안전한 이동 방법, 대피 요령 이런 것들이 소통되어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비상 시기에 비상한 상황에 앞서서 안전에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피소 정보는요. 국민 재난 안전 포털이라고 있어요. 아까 안전 디딤돌 어플 말씀드렸는데 안전 디딤돌 하고요. 국민 재난 안전 포털 safekorea.go.kr이에요. 국민재난안전포털 safekorea.go.kr 이 국민재난안전포털의 민방위 항목에 들어가서 민방위 비상시설 대피소 순으로 검색을 하면 우리 동네 비상시 대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디딤돌 앱에서도 대피소 찾기를 하시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비상 상황이 예견될 때는요, 가족, 이웃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족이 이동할 때 대비해서 다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 정도의 호우에 이런 정도의 대비를 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이 비상 상황에서 이동하거나 또 비상 상황이라는 게 가족이 항상 모여 있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다시 만나는 장소를 미리 정해두고 가족 간의 안전한 이동 이런 게 사전에 대비되어 있으면 좋겠죠. 대피하는 과정에 하천변이나 산길이나 혹은 전신주 변압기 같은 주변은 피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대피 요령 가운데요. 일상 시기에 그래서 안전배낭이라고 얘기하나요? 안전배낭. 그래서 응급약품이나 손전등, 전원 전기가 두절될 수 있죠.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번호, 담요 이런 것들을 가방에다가 미리 이 상비 개념으로 해서 챙겨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상 시기에 가방 하나 딸랑 들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난 상황에서 대피 요령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뒤돌아보지 마라라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진이나 홍수나 혹시 건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랬을 때 그 건물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빠져나왔는데 너무 급하게 빠져나오다 보니까 집에 귀중품 같은 걸 놔두고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그것만 챙기고 나와야지 해서 들어가면 그게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원칙이 있어요. 비상시기에는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몸을, 신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피해 상황 같은 게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빗줄기가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요, 집 앞, 현재 머무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집 동네의 환경이 비가 오는 정도나 이런 게
제보를 해 주실 수 있으면은요. 제 핸드폰 번호 010-9948-8243 9948-8243 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인터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빗줄기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전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굵은 빗줄기가 내려서 오늘 아침에 일찍 호우주의보가 떨어졌으니 이 호우에 대비하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안전한 집 안에 머무르시고요. 혹시나 이동하게 되면은 이동 시에 갖춰야 할 기본적인 안전 대피 요령을 숙지하셔서 그에 맞게끔 안전하게 이동해서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밖에 상황을 좀 보고요. 국민행동요령 잠시만요. 검색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광주 시민방송 재난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88.9MHz 통해서요. FM 88.9MHz 통해서 이 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또는 광주 FM으로 검색하셔서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상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쪽에서는 많은 피해 정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광주에도 6시 21분 미안합니다. 6월 21일 오늘이죠. 7시 19분 현재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어서 저지대, 하천, 산책로 등 침수 위험 지역에서 즉시 대피하고 외출을 자제하라라고 하는 재난안전 상황 정보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자연재난일 텐데요. 호우,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이런 자연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자연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침수에 따라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난정보를 잘 수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거주지역에 재해 위험 요인, 과거에 피해가 있었다거나 하는 것을 미리 확인을 하시고요. 재난정보는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에서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함께 대피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합니다. 그 대피 계획에 따라서 지역의 대피 장소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학교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대피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안전한 이동 방법, 대피 요령 미리 숙지하시고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거나 같이 동반해서 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대피하실 때 대피 경로로 하천변이나 산길이나 전신주나 변압기 주변 혹은 침수된 이력이 있는 주변 지역 같은 곳은 피하도록 하시고요. 가족 간 이동할 때는 반드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다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집중호우. 반드시 알아야 할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는 산사태와 침수, 건물 파손 및 정전 등으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 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습 침수 지역과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도록 합니다. 가로등과 공사장, 고압전선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응급약품, 손전등,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으며 만약 주거 공간에서 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밸브, 전기 차단기를 내려 2차 사고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을 켠 채 운행하고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하차도나 교량은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침수로 시동이 꺼졌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라디오와 TV, 휴대폰을 통해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합니다. 주택가나 농경지의 배수로는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산간 계곡에 고립되거나 급류를 만날 경우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해 119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집중호우, 미리 점검하고 정확히 행동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FM 88.9MHz 광주 시민방송 오늘 호우 특보가 내려져서요. 광주 지역 일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서 지역 주민들의 비상한 대응, 비상한 안전을 위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를 위해서요. 네,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수해 가운데 집중 호우에 따라서는요, 집중 호우의 정도에 따라서는 피해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대피 요령 등 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그래서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는 대비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 발생했던 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보를 미리 숙지하시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공유를 해두시고요.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 신안동 일대도 상습 침수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비가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오게 되면은 물이 도로 위로 범람하는 일이 잦은 지역입니다. 지금 어제 일기예보 광주 기상청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우리 동네 일기 예보를 시간 단위로 자세히 잘 알 수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특보가 내려질 상황은 아니었어요. 어제 예보상으로는 오늘 오전에 시간 단위로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어제 저녁에 예보된 상황으로는요. 오늘 오전 7시에 5mm, 8시 6mm, 9시 7mm, 그리고 10시쯤에 20mm의 비가 온다고 강수량이 예보가 됐었는데 강수량 예보 정보가 간밤에 바뀌었어요. 간밤에 강수량 예보 정보가 그래서 7시 현재 30에서 50mm 방송 그러니까 7시 새벽에 5시 6시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해서 30에서 50mm 그리고 8시에 23mm 그러니까 어제 예보와 다르게 6시, 7시, 8시에 강한 비가 내리는 것으로 실제 빗줄기가 굵어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짧은 최근에 비가 내리는 양상이 과거에는 예보가 그래도 이렇게 시간 단위 이렇게는 틀리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비가 국지적으로 갑자기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 단위 예보도 수시로 바뀌게 된다는 점, 이 점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0mm 이상 비가 2시간 연속해서 오게 되면은요 주의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보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시간당 50mm 이상, 80mm 이상 비가 내릴 경우에는 경보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2020년 8월 7일 8일 2020년 8월 7일 8일 그때 이틀 동안 550mm 정도의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550mm의 비도 이걸 뭐 시간당으로 산술적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0mm에서 15mm 정도가 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게 되면 하수 처리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시처럼 시간당 80mm 이상이 쏟아지게 되면은 그 많은 빗물을 감당을 못하고 그 물들이 하천을 범람하게 되는 도심에서도 도로 위로 물이 범람하게 되는 당시에도 신안동 일대에서는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의 절반 정도가 물에 잠기는 그러니까 차량 승용차 높이 기준으로 해서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도 차량의 문짝 그러니까 운전석 자동차에 운전석이 앉는다고 했을 때 무릎이나 허리춤까지 물이 차게 되는 그런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했던 이력이 있죠. 그래서 요즘 같은 장마 시기 그리고 오늘처럼 주의보가 떨어진 시기에는 과거에 발생했던 내 지역의 정보들을 숙지하셔서 그 경험을 가족과 이웃 간에 공유하시고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광주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요.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저지대가 있어요. 이쪽 북구 서방천 일대가 그러하고요. 삼각동, 각화동 그리고 무흥성당 일대도 지대가 낮아서 집중호우가 발생을 하면은 침수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서구 화정동 서석 고등학교 일대도 그러하고요. 남구 백운광장, 효석동 일부 저지대도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예보 장마 시기에는요. 장마가 예보가 되면 살고 계시는 동네 집 근처에 배수로 빗물바지 이런 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두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비가 쏟아지면 배수를 통해서 빨리빨리 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으면은 길 위로 이제 물이 계속 이 청소를 깨끗하게 해두는 게 필요하고요. 비탈면이나 옹벽, 축대 이런 위험 평소하고 좀 뭔가 기울기가 다르다거나 금이 많이 갔다거나 오래된 옹벽이나 축대 이런 게 눈에 띄면은 구청으로 혹은 119로 신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재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를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워낙 1인 가구도 많아서 정보가 이렇게 개인한테 전달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혹은 이 디지털 취약계층이라 그러기도 하죠. 어르신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를 수신받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는 와병 환자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우리나라 언어가 약한 이주민들도 주변에 우리 마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동 이렇게 재난 취약계층, 안전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우리 마을 구성원들은요,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실은 눈에 잘 안 띕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평소에 왕성한 활동들을 잘 하기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재난이 생기고 나면 재난 후에
피해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예고되는 시기에 우리 이웃 동네에 우리 마을에 안전 취약계층, 재난 취약계층과 비상하게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들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재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제 지금은 핸드폰이죠. 핸드폰에 배터리 충전이 되어 있고 전기와 통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지는 시기에는 핸드폰이 가장 좋습니다. TV, 라디오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 설치해둔 재난 예경보 시스템 등을 또 수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두시고요. 스마트폰에 안전 디딤돌이라는 앱이 있어요. 안전 디딤돌. 검색창에 안전 디딤돌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재난안전포털로 검색을 하셔서 이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을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피시설, 대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재난안전포털 같은 경우는 민방위, 비상시설, 대피소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플 안전 디딤돌에서는요. 대피소 검색을 하시면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대피소 위치, 대피소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대피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대피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 대피 요령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있다가 이제 어린이들이나 혹은 우리 바로 옆집 요즘은 워낙 세태가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그러니까 이웃과도 소통이 단절된 경우가 많죠. 그래도 평소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없는지 정도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통을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비상시에는 이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웃의 취약계층이 살고 있거나 혹은 우리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취약계층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다면 이웃 간에 소통을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상시에는 이웃 간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과 이웃과 함께 대피 방법에 대한 약속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과 이웃과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약속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의 대피 장소와 안전한 이동 방법, 대피 요령 미리 숙지하고 특히 어린이, 이동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과 이게 잘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비상 상황이 예견되면 가족이나 이웃이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이 각각 이동할 때는 헤어질 수 있잖아요. 비상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동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미리 다시 만날 장소를 정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대피하실 때 대피 경로로 하천변이나 산길이나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안전가방, 안전배낭이라 그러죠. 평소에 일상 시기에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담요 이런 비상용품을 배낭에다가 잘 챙겨서 미리 집안 구석 한쪽 구석에 잘 보관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죠. 대피가 예견되어지는 그러니까 주의보가 떨어지기 전에는 차량이 있는 경우는 차량에 연료도 충분히 채워두는 게 좋겠고요.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이웃에 차량이 있는지도 사전에 소통을 해 두셨다가 이웃 집 차량으로 같이 이동하거나 하는 그런 약속을 미리 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지금 밖에 빗줄기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조금 가늘어졌는데요. 현재 예보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중흥동 기준으로요. 중흥동 기준으로 9시 예보 9시 시간대에 7mm, 지금 8시 16분 가리키고 있는데요. 8시 시간대에 내린 비가 약 20mm 정도로 예보가 됐었거든요. 현재 7mm 정도의 9시부터, 그러니까 빗줄기가 점점 가늘어지는 이렇게 예보가 좀 되고 있고요. 14시부터 오늘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24시까지 약 시간당 2mm 정도의 약한 비가 계속 내리는 걸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비가 내리는 양상이 시간당 예보가 그러니까 이 기상청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예보를 시간 단위로, 동네 단위로 하긴 합니다만 이게 변화가 워낙 많아서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집중 호우가 특정 지역에 갑자기 폭우로 돌변하는, 갑자기 집중 호우가 내리는데 그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국지적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지성 예측 불가능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두 시간 전만 하더라도 뭐 한 5mm에서 10mm 정도 예보가 됐다가 갑자기 20, 30mm 비가 쏟아지는, 그런데 이 동네는 비가 쏟아지는데 바로 옆 동네는 뭐 그냥 부슬부슬 비가 1, 2mm 정도의 비만 오는 뭐 이런 경우들도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호우 특보가 내려지게 되면요, 경보는 말할 것도 없고, 호우 경보는 말할 것도 없고, 호우 주의보가 떨어지게 되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집중 호우에 우리 집,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 주변 이웃과 함께 비가 많이 올 수 있으니 비상할 때, 비상 시기에 함께 대피합시다. 이런 소통을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청에서 제작한 반드시 알아야 할 집중호우시 안전수칙 듣고 오겠습니다. 반복되는 여름철 집중호우, 반드시 알아야 할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는 산사태와 침수, 건물 파손 및 정전 등으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 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습 침수 지역과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도록 합니다. 가로등과 공사장, 고압전선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응급약품, 손전 등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으며, 만약 주거 공간에서 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밸브, 전기 차단기를 내려 2차 사고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을 켠 채 운행하고,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하차도나 교량은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침수로 시동이 꺼졌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라디오와 TV, 휴대폰을 통해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합니다. 주택가나 농경지의 배수로는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산간 계곡에 고립되거나 급류를 만날 경우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해 119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집중호우,
미리 점검하고 정확히 행동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집중호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웃 간에 비상시기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 요령을 소통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영덕이나 그 산청이었나요? 의성, 영덕, 영양 이쪽 지역의 산불 발생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그 인명 피해가 났었죠. 그 인명 피해를 보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워낙에 농촌 사회 자체가 고령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다가 이 산불로 인해서 전기와 통신이 다 두절되고 이 어르신들은 보통 핸드폰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보통 효도폰들이어서 이 인터넷, 그러니까 이 디지털 취약 계층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데 인터넷을 통해서도 핸드폰을 통해서도 정보를 수신을 받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경보 시스템도요, 전기가 안 되면은 예경보 시스템도 작동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웃밖에 없어요. 이웃밖에. 그래서 실제로 영양의 그 해변 마을, 정확한 마을 이름을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이주민이 같이 살고 있는 동네 이주 노동자가 할머니들을 업고 대피시키는 그 화재, 그게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죠. 이게 실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상 시기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옆집, 왼쪽 옆집, 오른쪽 옆집, 앞집, 뒷집 이 네 개의 집과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정도는 개인 정보의 범위 안에서는 소통을 해두시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연락처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비상시기인데 만에 하나 우리 집에 이동하기 어려운 사람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대피를 못하게 되면 피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집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누가 살고 있는지, 이동이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정보를 꼭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조금 더 소통이 잘 되는 이웃이라고 한다면 비상시기에 차량이 있는 집을 파악해 두었다가 차량으로 같이 대피를 한다거나 안전 배낭 같은 거를 같이 만들어 둔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요, 사전에 대피 방법, 대피 요령, 대피소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두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전 예방이 꼭 중요합니다. 현재 예보상이나 그리고 우리 방송국이 있는 창밖으로 외관상 빗줄기는 그렇게 굵어 보이진 않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가운데 집 주변 상황을 제보를 해주실 분은 010-9948-8243 9948-8243 010-9948-8243 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방송 중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 사는 재미 88.9MHz 광주 시민방송 재난방송 함께 청취하고 계십니다. 호우, 집중호우, 현재 광주 지역 일대에 호우특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이 비구름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 비구름이 중부 지역에서부터 남부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광주 지역에도 어제 예보와 다르게 시간 단위 강수량이 많이 내리는 것으로 예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5시, 6시, 7시에 이 시간대에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내려져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시면 집 주변이 평소와 달라진 것은 없는지, 오래된 옹벽이나 축대 같은 곳에 특이한 점은 없는지, 집 앞 배수로의 빗물은 잘 빠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재난정보 수신할 수 있도록요, 핸드폰, 스마트폰에 안전 디딤돌 앱 설치하시고요. 안전 디딤돌 검색하시면 됩니다. 안전 디딤돌 검색하시면 국민행동 요령을 포함한 각종 기상 날씨 정보, 그리고 풍수의 유형에 따른 대처 요령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안전 디딤돌 어플은요,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대피 장소, 대피소 정보도 이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행정복지센터, 학교, 공공시설 등은 기본적으로 대피 체계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잘 모를 때는 이쪽으로 우선 이동하시는 것이 좋아요. 행정복지센터가 가까이 있거나 큰 학교가 있으면은 일단 학교는 기본 대피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대피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대피하실 때 가천변이나 산길, 전신주나 변압기가 있는 주변, 과거에 침수된 이력이 있는 지역, 이런 곳은 피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가족 간에 이동할 때는요, 같이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이동 중에 떨어지게 되면 그걸 혹시 떨어질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다시 만날 장소를 정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배수로 빗물바지 수시로 점검해서요,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청소해 두시고, 비가 새거나 막히는 곳이 없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지하철 공사나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지반이 약해져서 이른바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이게 큰 싱크홀도 예고치 않게 예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지만, 작은 싱크홀 혹은 길페임, 아스팔트 길페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아스팔트도 지반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얼마든지 꺼지거나 패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눈에 띄지 않았는데 비가 와서 그런 아스팔트가 지반이 약해지거나 떼인 곳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체크해서 구청에 혹은 119에 신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비상용품 미리 챙겨 두시고요. 안전 가방, 안전 배낭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담요, 비상용품을 미리 챙겨 두시고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연료를 미리 채워두고,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이 있는 가까운 이웃과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재난신고 만에 하나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재난신고로 119, 또 재난 시기에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가 있다면 112, 민원이 있다면 110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의 대표 전화번호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호우에 대해서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시고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고요. TV, 라디오, 인터넷, FM 88.9MHz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침수 위험 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고요. 여기 광주 지역은 내륙이기 때문에 해안가까지는 아니죠. 지금 제가 행안부의 국민행동요령,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있는 국민행동요령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산과 계곡 등산객은요,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요. 공사가 되는 지역이 있죠.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공사장 근처로도 가까이 가지 마시고, 지하철 2호선 공사가 되고 있는 쪽으로 운행을 하실 경우에도 저속으로 각별하게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요, 이쪽 서방천에서의 복개천이 용봉동 위로 삼각동 용봉동의 지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남대 치대 앞, 그리고 전남대 정문 앞, 북구청 쪽 이쪽으로 복개된 지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지류가 신안 삼거리, 두 개의 지류가 신안 삼거리에서 만나게 돼 있고요. 그 신안 삼거리의 도로가 끝나는 부분, 그 삼거리 부분에 보면, 신안 삼거리 부분에 보면 그쪽에 이 하천이 개방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쪽에 비가 많이 오면 현장에 나가서 물이 어느 만큼 불어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도 그렇고요. 여기 비가 불어나고 줄어드는 게요, 순식간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다리 위까지 물이 찼다가 또 빠른 속도로 물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체류하시는 경우에는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 동네 안테나 마을 재난방송 팀이 5개 팀이 재난방송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무 1동의 장성우 선생님이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주셨어요. 자, 비가 또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세무서 옆 공사장에서 많은 토사가 유출되어 한 식당으로 범람해서 응급 조치한 다음 공사 관계자가 장비를 준비해 빠른 조치 중입니다. 예찰 활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보를 주셨어요. 이 지금 보내주신 사진을 봤을 때요, 도로 위로 빗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네, 여기가 서광주 세무소 앞에도요, 빗물과 토사가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이, 그리고 오경희 세무회계 사무실이 1층이군요. 이 1층 앞으로 토사와 빗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인쇄 명함 가게 같아요. 이쪽에도 도로 위로 빗물이 많이 고여 있는 모습. 근데 이 빗물이 토사와 함께 있어서 뭔가 어디선가 높은 지역에서 근처 공사장이나 거기 상무 1동에 아마 산 같은데요. 그 야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쪽에서 토사가 흘러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진이 있네요. 지금 사진상에 신천 아파트가 보이고요. 그 아파트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장 사진인데, 이 공사장에 많은 토사를 비닐로 덮어놓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비닐로 덮여져 있지 않는 곳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모습 사진을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빛골 세무법인하고요, 오경희 세무회계 앞에 많은 토사가 흘러내려서 도로의 상당 부분을 메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무서군요. 세무서. 서광주 세무서 입구, 서광주 세무서 차량이 출입을 하는 입구에 사진 외관상 토사가 차바퀴가 선명하게 찍힐 정도로 토사가 한 10cm 가까이가 세무서 앞 도로를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빗물바지죠. 이 빗물바지 위에 공사 자재 같은 혹은 돌멩이 같은 이런 것들이 이 빗물바지를 덮고 있는 모습도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장성우 선생님께 전화를 한번 연결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화를 받으실 수 있으시면은요, 제보해 주신 상무일동 세무소 앞 상황을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네. 선생님 전화 통화가 가능합니까? 네네. 여보세요? 네네. 지금 전화 주셨는데요. 혹시 현장에 나가 계십니까? 여보세요? 네네. 제 얘기 들리시나요? 예, 다시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혹시 현장에 나가 계신가요? 네, 옆에 있어요. 네. 지금 어디 계시죠? 저는 현재는 지금 옆에 제 가게 옆에 네. 건물이 이래야 되니까 잠깐 들어왔는데 바로 가까운 곳이니까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네네. 지금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 세무소 앞에 상황을 좀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현재 현장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가 서강조 세무소 앞인데요. 네. 저희 가게 앞쪽으로 흙탕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항상 여기는 앞번에 제가 방송할 때도 세무소 옆하고 이쪽에서 그 골목 형태로 또랑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쪽으로 모인다 그랬는데 그랬는 네.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따라 별나도 더 많이 오기도 했고 나름대로 그 공사장이 옆에 있어요. 네네. 공사장이 있는데 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땅을 헤쳐나 있어가지고 네. 그 땅이랑 이게 조치는 이제 공사장에서 다 했구만요. 네. 해놨는데 조금 미비 있는 거 아무튼 그게 넘쳐가지고 있는 그 사진들이에요. 네. 지금 보내주신 사진을 육안으로 보면 그 신천 아파트 앞에 그 공사장 같아요. 이 네네네, 공사장에 그게요. 토사를 비닐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을 볼 수 네네네. 있는데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 사진상으로 보면 비닐이 덮여져 있는 곳이 있고 안 덮여져 있는 곳이 있고 네네. 이게 지금 이 상태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토사들이 대부분 흘러내린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호우가 예보되어지는 시기에는 여기가 어떤 공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공사 관계자가 여기 알고 나오셔가지고 네. 장비도 불렀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조치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비가 한 20mm 이상 오게 되면은요. 그 보면 지금 보내주신 사진에서도 이렇게 토사가 막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다 보여지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주변 마을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예보되어지는 시기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장에 이 사전 안전 예방 조치를 각별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나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이고 애쓰십니다. 아직 서툴러서 네. 그 상황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일단 찍고 보낸 것이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야죠. 뭐. 감사합니다. 제보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 혹시 상무일동 주민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한 말씀 해주시죠. 상무일동 이제 주위에 이렇게 그 공사를 하고 있거나 특별히 좀 그 몇 곳이 있거든요. 상무일동에는 네. 제지대가 네네. 그런 데들 우리 이제 자율방범 대원들이 자율방제 단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도 나와서 몇 분 나오셔서 네. 동장님하고 그
담당 팀장님, 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애쓰시고 네, 네. 계십니다. 네, 네. 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무일동, 예, 상무일동에서 재난방송 활동하시는 장성호 선생님 전화와 제보 주셔서 통화해봤습니다. 그 세무서 주변에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 관계행정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또 모두 애쓰시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재난방송과 오늘 그 장마가 막 시작되고요. 수도권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고요. 수도권에 많은 비를 뿌렸던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광주 지역에서도, 광주에도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시고요. 이동을 자제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모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많은 비가 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집 주변 한 번 더 점검하시고요. 가족들 간에 비상 대피 요령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재난에 대비하는 일상의 경각심을 갖고 일상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알아야 할 집중호우 시 안전 수칙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비상한 상황이 되면 FM 88.9MHz 재난방송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반드시 알아야 할 집중호우 시 행동 요령.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는 산사태와 침수, 건물 파손 및 정전 등으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 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습 침수 지역과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도록 합니다. 가로등과 공사장, 고압전선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응급약품, 손전 등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으며 만약 주거공간에서 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밸브, 전기 차단기를 내려 2차 사고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을 켠 채 운행하고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하차도나 교량은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침수로 시동이 꺼졌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라디오와 TV, 휴대폰을 통해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합니다. 주택가나 농경지의 배수로는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산간 계곡에 고립되거나 급류를 만날 경우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해 119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집중호우, 미리 점검하고 정확히 행동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